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홈디포 30년 장기 투자의 마법이라는 글인데요. 이걸 보면서 와, 어떻게 한 회사가 30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투자자에게 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자료에 저도 봤는데 정말 흥미롭더군요. 시작부터 숫자가 좀 충격적이에요. 1995년에 1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 될까요? 그 돈을 홈디포 주식에 넣고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했다면 지금 얼마가 됐다고요? 2025년 기준으로 무려 6만 6천 달러랍니다. 원금의 66배죠. 66배요. 와, 수익률로 치면 6,500%가 넘는다는 건데 이게 진짜 가능한 수치인가요? 네, 정말 놀라운 성과죠. 그래서 오늘 그 비결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홈디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홈디포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택 개량, 리모델링 관련 용품 소매 업체입니다. 건축 자재나 공구, 아니면 정원 가꾸는 용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주로 팔고요.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까지 해서 매장이 한 2,300개가 넘고 온라인 판매도 아주 강합니다. 그야말로 업계 1위죠. 그렇군요. 업계 1위. 그런 이 엄청난 성장의 첫 번째 비결, 자료에서는 시장 리더십을 꼽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매장이 많다는 것 이상이에요. 팬데믹 시기를 생각해보면 쉬운데요. 그때 다들 집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집 꾸미는 DIY 수요가 폭발했죠. 아, 맞아요. 저도 그때 뭐 좀 사서 고쳐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홈디포는 그런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집 짓고 수리하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B2B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 두 시장을 다 잡은 거죠. 아하, 그게 핵심이군요. 일반 소비자랑 전문가 시장 둘 다.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건 아닐 텐데요. 그럼요. 자료 분석을 보면 홈디포는 단기적인 유행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봤어요. 예를 들어 집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금리는 어떤지, 또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것처럼 사람들 사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큰 흐름을 읽었다는 거죠. 단순히 물건만 판 게 아니라 시대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춰 전략을 짰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시적인 변화에 맞춰서 소비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딱딱 제공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겁니다. 이게 꾸준한 실적의 바탕이 된 거고요. 장기적인 안목이 중요했네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 주주 환원 얘기도 강조하던데 이건 뭔가요? 아, 네. 이게 또 홈디포 투자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당금을 꾸준히 줬다는 건데요.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2010년 이후로는 거의 매년 두 자릿수 비율로 배당금을 인상했어요. 매년 두 자릿수요? 와, 배당금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로 꼽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했거든요. 자사주 매입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 말씀이시죠? 그게 왜 중요한가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주식 하나하나를 가져가는 이익, 즉 주당 순이익이 커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주주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배당금도 계속 늘려주고 자사주 매입으로 주식 가치 자체도 끌어올리고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좋았겠네요. 그렇죠. 아주 적극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한 거죠. 근데 이렇게 배당도 팍팍 주고 자사주 매입까지 하려면 회사가 돈을 정말 잘 벌어야 가능할 텐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근간에는 탄탄한 현금 흐름과 재무 건전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했던 겁니다. 배당도 주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하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걸 넘어서 그 돈을 현명하게 잘 썼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분석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속에서도 회사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진짜 비결인 거죠. 듣고 보니까 성공 요인들이 정말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네요. 시장 지배력, 시대 읽는 눈, 주주 환원, 그리고 그걸 받쳐주는 재무 건전성까지. 그런데 최근에는 좀 다른 움직임도 있다고요.
자료 보니까 전략혁신 이야기도 있던데요. 전통적인 소매업체 같지 않게 말이죠. 맞아요. 요즘 홈디포는 기술 기업처럼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바로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BOTIS라고 부르던데. 아, 네. 그거 편리하죠. 네, 그런 시스템을 강화하고 배송 시스템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재고 관리까지 한다고 해요. AI까지요? 와, 소매업체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네요. 그렇죠. 결국은 온 오프라인 경계를 허물고 고객 경험을 더 편리하게 만들려는 노력인 거죠. 시대 변화에 계속 발맞춰 가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홈디포가 30년 동안 이룬 놀라운 성공은 그 압도적인 시장에서의 힘, 그리고 시대 변화를 읽는 통찰력, 또 투자자들을 만족시키는 아주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안정적인 재무 구조,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바꾸려는 혁신 노력,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그리고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역시 복리와 시간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분석글에서도 강조하듯이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좋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까지 다시 투자했을 때 시간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1,000가 66,000달러가 되는 여정은 정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죠. 투자는 늘 신중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 홈디포 사례는 왜 우리가 좀 길게 보고 기업의 근본적인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분석하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분석을 보면 결국 복잡한 투자 기법보다는 좋은 기업을 골라서 오랫동안 함께하는 그 원칙 자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청취자분께서 만약 앞으로 수십 년을 함께할 기업을 고르신다면 어떤 단 한 가지 자질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 이야기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홈디포 사례를 통해 장기 투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